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소제목을 붙이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의 시사 이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그때그때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두 시민혁명군의 유튜브 강의를 오늘의 시사 이슈 이 문제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기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사 이슈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 하면은 그 김성태와 함께 대북 송금 문제로 9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변호사이면서 끊임없는 어떤 변론적인 이야기를 언론에서 통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사람의 변론적으로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저도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이재명이가 김성태가 그 조직폭력배로서 사채를 이용해서 M&A 즉 쌍방울을 경영권을 뺏어서 그 어떤 기업의 회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김성태는 잘 알다시피 조직폭력배가 아니냐, 조직폭력배의 말은 믿고 평화부지사의 말은 믿지를 못하느냐, 혹은 야당 대표인 나의 말을 믿지를 못하느냐라는 그런 논점으로 끊임없이 그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그게 이재명이의 어느 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도 조직폭력배예요. 이재명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고, 형수에게 쌍욕을 일반 시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는 조직폭력배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성태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이 국민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저질이고 악질적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재명은 시간만 있으면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변호사를 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재명이가 사법고시를 붙을 때 이미 300명 이상씩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 100명 이상, 300명 이상, 100명 이상은 막 변호사를 했어야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재명이도 막 변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성남에 조그만 사무실을 열어놓고
어떤 그 로펌 이런 데도 취직이 안 되니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여러분 가장 변호사의 주 고객이 형사사건은 조직폭력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민사사건에는 기업가들 아닙니까? 그 돈이 없으면은 그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진 증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재명이는 국제의 PJ파 조직원이었다는 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직폭력배라는 것이 그 전부 다 주먹만 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건이 터지면 뒤를 봐주는 변호사, 또 조금 더 낮은 데로는 법무사, 또 그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돈은 좀 있는 백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조직폭력배입니다. 물론 그 폭력이라는 걸 안 쓰기 때문에 계보에 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조직폭력배예요. 그 뒤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조직폭력배예요. 그런 이야기로 보면은 김성태가 이재명이보다 훨씬 양반이고 이화영이보다 훨씬 양반이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가난하고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덩치가 있고 자기 잘하는 게 폭력이었으니까 폭력배로 풀려가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불우를 이겨낸 훌륭한 기업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무슨 장발장, 레미제라블처럼 조직폭력배 막 평생 조직폭력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여배우와의 불륜, 형수 욕설, 이재명 마누라의 김혜경이의 여자 조카에 대한 막말, 같이 불륜을 저질렀던 김부선이 이재명만큼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 등등을 볼 때 나는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이재명이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두 번째 논리로 이재명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김화영이, 평화부지사 김화영이 그 문재인의 방북 문제를 해결한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은 유엔 제재법 위반이고 달러를 주게 되면 외환법 위반이고 이런 거를 다 아는데 정신 나간다고 그런 걸 주겠느냐. 이거는 검찰의 조작이다. 그건 정말 소가 들어도, 삶은 소대가리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도를 이야기합시다. 절도를 이야기하는데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왜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를 치면은 감옥에 가는 줄 다 알아요. 왜 사기를 칩니까? 그럼 김하영이는 그럼 그거를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한 거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없어질 거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한 거 아닙니까? 김하영이가 정신이 나가서 그 바보라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를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그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거를 실제적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설에 나오듯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불가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라를 삼킬 듯 했지만은 어떤 영웅이 나와서 그 불가사리를 척결을 해내므로써 나라를 안정을 찾는다는 것처럼 이재명이는 불가사리예요. 이 나라를 흔들 만큼 위세를 떨치지만은 반드시 이 시대가 그런 불가사리의 같은 악마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설화에 많이 응용되는 그 민중들의 정서입니다. 언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재명이 같은 그런 불가사리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삼킬 듯 하지만은 한 번도 삼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논리로 김성태는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정가사범의 조직폭력배의 그 뒤를 봐주는 변호사를 했고 형수에게 막말을 하고 그 변호사란 직함을 이용해서 늙은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을 저지른 여배우조차 저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김성태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불순분자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김화영이 그 북한 전문가라서 그는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주겠느냐. 그러면은 사기치는 놈이든 무슨 그 핵무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처럼 이재명이는 변호사답게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우파들이 실질적인 자유우파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부정부패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두 시민혁명군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율과 창의 그리고 박애라는 북두 시민혁명군의 3대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계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나 과거 설화에서 이재명 같은 그런 불가사리 같은 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삼킬 듯이 위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화의 결말은 결국 시대 정신에 의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 불가사리를 퇴치한다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불가사리들이 성공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불가사리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꾀임에 놀아나지 않는 국민들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북두시민혁명군도 앞장설 것이지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명심하고 더욱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사 이슈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